상남이 넘치고 분주한 이곳은 광고가 탄생하는 공간입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브랜드나 제품을 각인시키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총동원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고를 30초의 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들 중 단 한 줄의 문구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민보규 씨와 같은 카피라이터입니다.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은요, 쉽게 설명을 하면 TV 광고나 혹은 인쇄, 온라인 매체 등에 나오는 광고들에서 그 광고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런 그 카피들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순히 카피 문구를 만드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어떤 브랜드 혹은 제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소비자 언어에 맞게 간결하고 그리고 좀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V나 광고지, 온라인 매체에 등장하는 짧고 강렬한 광고 문구를 탄생시키는 카피라이터. 그 화려한 모습 뒤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요. 광고 한 편을 내보내기 위해 카피라이터들이 과연 어떤 준비들을 하는지 한번 살짝 따라가 볼까요? 민보규 카피라이터 팀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회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곤 하는데요. 왠지 더 열정이 넘쳐 보이는 이 시간. 탁자위에 자료들을 가득 펼쳐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자료실에서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그 책상 안에서만 이렇게 앉아서 뭐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아이디어가 또 갇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좀 함께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책들 보면서 또 새로운 이미지들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피드백이 계속 오가면서 조금씩 수정이 돼가고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점에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처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는. 혼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광고. 아이디어를 끌어내줄 감각적인 자료들을 나눠보며 의견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이런 거랑 사실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정해주는 맛이 있는 거 사실 설명해봐. 사실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딱 주어진 어떤 학과는 없고요. 국문과나 혹은 문예창작과 아니면 광고 홍보학과 등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학과들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좀 다양한 전공들의 다양한 그런 학습들을 하신 분들이 또 카피라이터가 되시면 더 새로운 카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뭔가 더해지고 특정 학문에 대한 탐구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이 더욱 필요한 카피라이터. 그렇기 때문에 카피라이터는 꾸준히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는 습관과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시간 정도 했고요. 사실은 뭐 회의는 짧게 하는 게 좋은데 이게 하다 보면은 뭐 아이디어가 안 나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좀 두 팀 간에 좀 차이가 나서 견해 차이 때문에 이걸 좁히는데 좀 시간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보통은 뭐 짧게 하는 게 가장 뭐 생산성이 좋다고 하는데 광고 회사에서는 가끔씩 뭐 이렇게 긴 회의들도 하고 그렇게 좀 힘들게 또 격렬한 토론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피라는 그리고 메시지를 다루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문장력을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문장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히려 그보다도 창의적인 사고와 좀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분들도 책을 많이 본다든지 혹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단지 보면서 좀 새로운 발상을 하는 연습을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많이 쌓이면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버려야 새로운 게 탄생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 똑같은 걸 보더라도 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습관들을 계속 들이다 보면 단순히 문장력을 넘어선 정말 좋은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회의를 마치고 민보규 카피라이터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화장품 광고 PT를 새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그 화장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재질감인지 직접 한번 느껴보려고 화장품 매장에 가서 소비자의 마음으로 자신이 카피를 써야 할 제품을 꼼꼼하게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소비자의 귀에 쏙쏙 박히는 강렬한 카피가 나오기 힘들겠죠? 제품의 정체성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품 광고를 하려면 그 제품을 직접 써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는 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소비자들의 마음이 직접 되어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소비자 인사이트가 있는 카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접 제품을 만나보고 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제품이 하는 말을 통역하는 통역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품이 하는 말을 소비자 언어로 소비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소비자의 귀에 걸릴 수 있게 임팩트 있게 잘 설명할 수 있고 잘 통역해내는 작업이 바로 카피라이터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이 하는 말을 소비자의 언어로 통역해내는 통역사. 카피라이터는 동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수렴하여 창의적인 표현으로 승화시켜냅니다.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다면 일단 생각의 크기와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키가 크려면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카피도 마찬가지로 좋은 지식과 그리고 좋은 생각들을 많이 먹고 또 많이 흡수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카피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카피라이터의 전망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망은 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의 역사를 카피라이터가 주도를 해왔고요. 그래서 익히 아시는 데이비드 오길비라든지 레오 버넷이라든지 빌 번바크라든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광고인들이 다 카피라이터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카피라이터의 역할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는 뭐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인쇄 매체 또 뭐 이런 방송 매체들이 주가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새로운 뉴미디어 또 뭐 온라인 매체 또 모바일 매체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피의 형식도 또 내용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카피라이터를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적합한 카피는 어떠한 것들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가시면 아주 훌륭한 카피라이터가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밤샘 작업과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항상 긴장 속에서 생활하는 카피라이터. 여러분, 이제 이 열정적인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광고를 보면 무심코 따라하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콕 박혀버린 말. 이런 말을 카피라고 하죠. 이 카피를 만드는 사람을 카피라이터라고 합니다. 카피라이터가 되려면 특정 전공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한국광고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광고교육원의 교육과정이나 사설학원에서 카피라이팅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카피라이터가 되려면 광고회사에 입사하는 방법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광고회사에 입사하여 일정 기간 경력을 쌓아 실력을 인정받은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마디,
마음을 움직이는 한마디, 마침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한마디. 이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승부사 카피라이터. 광고의 세계에 길이 남을 한 줄의 문구를 남기고 싶다면 카피라이터에 도전해 보십시오.